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 명 아니고요. 딱 한 명의 아내가 있죠. 아내는 분명히 한 명인데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여성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재명과 논란이 있었던 여성 하면 일단 제일 처음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김부선 씨겠죠. 그리고 김부선 씨가 하는 주장이나 내용들은 이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또 다른 논란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과 인연이 수십 년 가까이 되었고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수차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지만 숨은 실세다라는 평가를 받는 김현지 씨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과거에 김현지 씨가 했던 활동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지 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민 활동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제 보수 정당이었던 성남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해왔던 것 같습니다. 안 건드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사건건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물론 김현지 씨가 저렇게 활동했던 거를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잘한 일이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그게 바로 시민단체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받았던 시민단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남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치 활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선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선 이 트위터 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니르바나 0415 생일 축하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트위터에 남겨놨죠.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개인적으로 생일 축하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리고 실제로 트위터 글도 보니까 두 사람이 정말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글도 이런 식으로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정체가 뭘까? 아이디를 보니까 껌 좀 씹었던 언니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공개적으로 생일 축하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면 니르바나 0415 껌 좀 씹었던 언니, 이 사람과 이재명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예사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껌 좀 씹었던 언니가 썼던 과거의 글을 보니까 눈에 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재명의 친형인 이재선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같이 이재선 씨를 욕하는 그런 글들인데요. 그리고 이재선, 그 사람 많이 아픈 사람이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2012년도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이고, 그리고 한창 이제 형이었던 이재선 씨와 갈등이 있었던 그 시기죠. 그런데 니르바나 0415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씨에 대해서 저런 식의 글을 남기고 있던 겁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니르바나 0415 이 사람의 정체 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니르바나 0415의 휴대폰 끝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64라는 거죠. 그런데 김현지 씨가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시민단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다음 같은 글이 나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5개의 연락처가 정리가 되어 있는 파일인데, 그 파일을 들어가 보니까 쭉 이제 정보가 나와 있고 눈에 띄는 이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남시민 모임의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김현지 씨의 휴대폰 전화 끝자리도 마찬가지로 64로 끝납니다.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김현지 씨가 일했던 시민단체 이름이랑 저거랑 좀 달라요. 제가 알고 있던 시민단체 이름은 이겁니다. 성남의제 21 실천협의회, 이게 이제 김현지 씨가 일했던 시민단체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성남 시민모임이라고 나와 있죠. 아무래도 내용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2008년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를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김현지 씨의 얼굴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 김현지 씨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 김현지 성남 참여 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이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나왔던 성남 시민모임과는 이름이 좀 다르죠. 자, 그래서 제가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하단 부분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화번호가 031-702-946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는 031-702-9464와 똑같죠. 자,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인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성남 시민모임이라고 하는 곳에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었고, 그때 당시 김현지 씨의 핸드폰 번호가 64로 끝난다라는 거,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트위터 계정의 핸드폰 번호 또한 마찬가지로 64로 끝난다라는 거, 이거는 분명히 사실이죠. 2017년도에 이재선 씨가 다음 같은 글을 남겨놨습니다. 유동규, 김현지, 니르바나, 너네들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 있었던 니르바나 0415 이거를
이거를 지금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 씨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제 21의 사무국장이 김현지이다. 그리고 니르바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2017년도부터 이재선 씨는 김현지 씨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전문성이 뭐가 있길래 성남시에 그렇게 높은 자리에 취직할 수가 있었냐, 무슨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냐, 이건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지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남환경운동연합의 대표인 주혜스님이 다음과 같이 지적했죠. 사무국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모 씨가 의제 21에 맞지 않는 비전문가다, 이미 이렇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선 씨의 글에서 주목했던 건 다음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재선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거에 대한 보답인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에 있었던 김현지 씨가 무슨 연유로 이재명의 선거를 도왔다라는 것이고, 그 선거의 대가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재선 씨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재선 씨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과 김현지 두 사람이 도대체 무슨 관계냐, 듣기로는 어려울 때 현금 받으러 적에게 오면서 질질 울었다는데 사실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누가 어려운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재명이 어렵다라는 것인지 김현지 씨가 어려운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누군가가 어려울 때 현금 받으러 적에게 질질 짜면서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글쎄요, 얼핏 제가 생각이 들기로는 현재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박철민 씨, 조폭이라고 했던 박철민 씨가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줬다, 뭐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제가 지금 이재선 씨가 하고 있는 저 얘기를 그냥 헛소리다 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재선 씨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김현지 씨는 불법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가시적으로 그 사건이 드러났던 건 2013년도입니다. 천사라고 하는 번호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문자 3만 건이 성남 시민들한테 보내졌는데요.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김현지 비서관이었어요. 김현지 비서관은 저것 때문에 2013년도 10월 10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참으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런 식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재판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김현지 씨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좌천이 돼야 되는 것이고, 김현지 씨가 있었던 그 지금 단체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음과 같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었던 것인지, 그 문자를 보내는데 들었던 돈,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시민단체와 관련된 시정 요구까지 있었는데 단 한 가지도 실천하지 않았죠. 그렇게 김현지 씨가 사무국장으로 있었던 성남의제 의시빌 실천협의회는 놀랍게도 성남시청 2층 시장 집무실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에 입주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재명 혼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껌 좀 씹었던 언니 니르바나는 이후로도 계속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해당 계정이 삭제가 되어 있고, 눈에 띄는 것은 니르바나 공사 1호를 팔로잉하고 있는 계정들이죠.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경기도와 관련된 계정들입니다. 니르바나 공사 1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김현지 씨라고 한다면 김현지 씨는 또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 저 계정을 삭제했던 것일까요?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재명 옆에서 이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현지 씨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